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마지막 탄핵 의결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못 나오고 있다가 처음 이제 국회 밖에 나와서 빛의 혁명 이제 집회 현장에 나와서 마이크 잡았을 때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번 저녁 드시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지난 정권 문재인 우리 민주정부 때 많은 것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못 바꿔줬다. 정권 바꿔줬는데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촛불 혁명에서 정권 바꿔줬는데 국민의 삶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민주당만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런 말이 가장 가슴 아팠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켜서 안 된다. 국민의 삶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가 진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성남시장 선거에서 1차 첫 시장할 때보다 두 번째 시장 선거에서 분당 득표율이 5% 올라갔어요. 네. 분당은 완전히 강남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은데 5%가 올라. 똑같은 사람인데 경기도의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이 성남시장을 해주면 경기도지사를 해주면 전국이 달라지죠. 근데 정말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차례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길로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당이 정말 잘해줘야 된다. 정부는 저는 뭐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믿고 그러려면 당이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당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박찬대 대표님과 어떻게 그걸 바꾸려는 대통령하고 소통해서 이걸 나라를 국민의 삶을 바꿀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게 참 우리 교수님이 직관적이시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짚으시는 것 같아요. 표현되지 않았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만드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제가 저번 대선 기간에 이재명 우리 후보하고 청계광장에서 처음 인사할 때 그 무대에서 손잡고 이렇게 인사드렸던 게 처음이고 마지막 날 여의도에서 마무리 유세할 때 무대 밑에서 봤던 게 딱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각자 움직였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다니지 못하는 험지 중심으로 다녔어요. 충남북 그리고 강원도 전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다녔거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직선거리로 4,400km고 나를 선행했던 선행 팀장 말로는 15,500km를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대구 지지율 저번에 21%였는데 23%로 올리고 그다음에 경북은 23%에서 25%로 올리고요. 대표님하고 저의 고향인 안동에서는 29%에서 30%를 살짝 넘겼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우리의 평균 득표율은 한 23, 4%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30일 지나고 나서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60% 가까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56, 57 정도. 그래서 영남 사람들도 민주당을 무조건 미워하고 영남 사람들이 국힘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지만 그들이 정치한테 원하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정치 집단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됐거든요.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으로 분당을 바꾸고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을 이끌어냈는데 요 한 달 동안에 대통령 그것도 총리도 아직 인준받지 못하고 어떤 내각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노력했는데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영남에서는 지지율이 60% 가까이 3배 가까이 올라가고 또 주가는 2,600에서 3,20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환율은 떨어지고. 윤석열이 2,600에 받아서 2,400으로 끝내놓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구나. 이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래서 저는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이 대통령 더 이상 혼자 일하게 하면 안 되겠다. 저번에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짠하더라고요. 혼자 일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그래서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이래서 내가 6시간은 채워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6시간 채워드리는 당대표. 예, 당대표.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받쳐주기 위해서 재정과 예산을 심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는 거. 네. 그리고 필요한 개혁 이거는 내가 입법으로 보완하는 거. 그래서 요새 제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마지막에 3특급을 동시에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오늘은 또 뭘 얘기하냐면 국정조사 2개 해야 된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하고 사법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란 종식 특별법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거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마음이죠.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받쳐주는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해왔던 제가 그나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쳐나갈 때 좀 더 든든하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쓴소리를 하더라도 제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고깝게 듣지 않고 서로 합을 맞춰가지고 우리 국정을 성공시키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들어서 나서게 되었고요. 제가 6월 13일 날 살아서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감사하다 얘기해놓고 딱 열흘 뒤에 다시 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행복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376번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4-5번씩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라오는 저 수없이 많은 화살을 내가 방패가 돼서 일부 막아주고 정 안 되면 내가 대신 한두 대라도 맞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고비를 넘기고 대통령으로 세웠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6시간 해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건전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큰 차이 딱 하나는 윤석열 정권은 오직 힘을 신뢰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국민의 신뢰의 힘을 신뢰한. 그래서 신뢰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고 힘인가. 그래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직언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저렇게 윤석열처럼 밑에서 아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언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직언을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신뢰의 힘이 이 새로운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 교수님 그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아니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셔서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네요.